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입춘 한파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 경보 속에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12도, 영월 영하 13도, 횡성과 평창 영하 14도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한낮에도 기온은 0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요. 빙판길 조심히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이고요. 수요일에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원주시청 곳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인구 30만 이상인 시 중에서 원주시가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유물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역사박물관 힐링 공방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2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춘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교육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책을 접하도록 돕기 위해 책꾸러미를 빌려주는 안녕 책꾸러미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둘째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짝수 달마다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횡성교육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 자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월소방서가 지역 내 저수지와 못 등 해빙기 위험지역 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수면 위험지역 일제 확인과 안전시설 정비 설치 확인, 그리고 사고 발생 대비 긴급 대응태세 확립에 힘씁니다. 또 해빙기 위험지역 순찰 강화와 주민 안전계도도 실시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경찰이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원주시청 곳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놓여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인 바 있습니다. 오늘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이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이승호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원광수 원주시장과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7월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는 다면평가를 승진 인사에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2023년 10월 20일 공문 한 장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그 폐지를 알렸습니다.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 기준을 변경할 때는 1년간 유예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조치였습니다. 노조에서 찾아가서 위법성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데 도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1년 유예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지는 않아 불법 사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원주시장과 도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때 단순한 법 위반도 걸러내지 못한 원주시 인사위원장도 같이 고소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도감사위원장과 원주시 인사위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사건을 일으킨 원주시장에 대한 고소건만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직원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성과 평가 방식과는 달리 직원들도 상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다면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년간 원주시가 적용하던 이 다면 평가 제도를 원주시장이 폐지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면 평가는 한 사람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시선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상급자가 보는 시각과 동료 하급자가 보는 시각이 달라서 한 사람에 대한 입체적 평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이게 평가를 정량하기가 어려워서 인기 투표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가 되는 직원을 이렇게 막아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직원의 승진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간 원주시에서는 요거를 활용하면서 보완도 하고 확대도 해오던 제도인데 그런 어떤 대화가 단절된과 동시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협력 모델이 좀 해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행정 안정성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폐지할 수가 있나요? 이게 조금 그 권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주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원주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민들이 부여한 큰 권한 중에 하나여서요. 예. 기본적으로는 가능한데 다만 인사권을 주되 남용하지 말라고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한번 필터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인사 관련 제도 변경 시 1년의 유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마음에 드는 대로 제도를 바꿔서 승진시키지 않도록 1년을 유예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다면평가 관련해서도 폐지 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는 하나 지킨 것이지만 승진 기준이 되는 제도를 변경할 때 1년 유예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권한 남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는 건 맞지만 네.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네. 관련 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신 거죠. 이후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도감사위원회에 접수가 됐고 도감사위는 원주시에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고요? 예, 이게 시정조치라고 써놓긴 했는데 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정조치라고 하면 뭐 1년을 유예를 안 했으니까 1년 유예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1년 유예하는 거 요거 잘 지켜라. 약간 이렇게만 내용을 해놓고 이걸 시정조치라고 주의를 내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조치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했지만 내용상 좀 알맹이가 없는 조치였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다면 평가가 폐지되면서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승진에 목매는 사람들이 동료와 하급자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보고 업무를 하겠습니까? 다면 평가 폐지가 하급직 직원들의 직장 안전을 해치는 요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급직 직원들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뭐 좋은 영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공직사회에 근무하면서 이제 승진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데 이에도 영향이 있다. 또 다면 평가가 폐지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침체되고 결국 업무 추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같은 입장이신 거죠?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그 다면 평가가 폐지되었다고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돈 받고 일하는 직장인들 대부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요. 예.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네. 또 공직사회는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네. 다면 평가 폐지도 아마 적응 금세 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침체되고 약간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거는 사실인데 부당한 지시나 대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 나빠진 것이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받는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기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네. 사기가 떨어지면 시민들의 필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일부에선 있다라는 입장인 네네. 거고 이게 뭐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저희가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굴러가겠지만 네. 새로운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가 아닐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부 원주시장은 행정국장을 통해서 이제 다면 평가는 인사 기준이 아닌데도 노조가 오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또 했는데 이제 폐지 시에 1년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원곡 내에서 추가로 고소를 했다고요? 이게 좀 이상해요. 저희가 왜 이런 반응이 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원주시는 다면 평가를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어요. 이게 법적으로 명문화된 걸 얘기하는 건지 관행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다면 평가를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면 평가를 인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서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네. 그 주장은 이해는 할 수 있는 건데 다면 평가가 인사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걸로 저희는 보아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좀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내부에서는 현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앞서 간략히 좀 추측을 해주셨지만 네.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마찬가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랑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기본적인 업무들은 해요. 그거는 어쨌든 뭐 직장인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 하지만 이게 좀 아무래도 위축이 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자유롭게 쏟아내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송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관련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요즘 공무원도 싫으면 그만두는 세상인데 이런 일이 쌓이면 정말 동요하는 직원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반대로 이제 상사 입장에서 네.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그렇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다면 평가로 뭐 역으로 이제 눈치를 보거나 예. 뭐 단순히 사적으로 직원이 그 상사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네네. 악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네. 하고 있고 저희도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게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승진 기준에서만 빼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자료 삼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오던 것들을 한순간에 딱 이제 앞으로 그쵸. 끝 이래버리니까 이건 좀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있는 부분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라는 규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직권남용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수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경찰이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회계과와 시청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요? 예. 관련해서 요거는 네. 저도 이제 기사로 본 건데요. 네. 뭐 요즘 휴대폰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이 이제 휴대폰을 보면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이 실체적 사실에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이 좀 이번에 많아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요 관련된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원광수 시장 최측근 인사인 전 비서실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의 칼날이 결국 뭐 원광수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게 네. 보통 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있을 때 시에서 대응을 보면 예. 뭐 보도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라고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심지어 시의원들이 왜 입장 발표 안 하냐라고 이렇게 따져도 네.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태도를 보고서 이거 뭔가 있구나.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 수사는 좀 진행해 봐야 되는 거여서 네. 그거는 좀 수사 결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시장에 대한 수사 같은 거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그쵸. 시장한테 직접 연결이 되는 맞아요. 거냐라고 아직 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인된 바가 아니죠, 아직은. 예.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원주시 공직사회 구성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원주시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소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노조가 잘못한 부분,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주시 왜 이러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갈등을 조정하고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네요. 대변인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이승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원주시가 2024년 교통문화지수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작년에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을 총 18개 지표로 평가하는 건데요. 네. 우선 우리나라 교통문화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무단 횡단이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항목은 전년보다 준수율이 낮아져서 보행자의 잘못된 행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보면 원주시가 교통문화지수 90.35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고요. 충남 논산시와 충북 영동군, 인천 연수구가 뒤를 이어서 교통문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주시는 운전과 보행 대부분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교통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원주시의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교통행정과 이지수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총점 90.35점으로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 1등은 물론 전국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및 예산 확보 노력 등이 전국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았으며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무단 횡단 금지 준수율 등에서는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주시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전국 1위를 하게 된 것은 원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운행 중 스마트폰 자제, 무단 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교통환경에 대해서 원주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한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원주시는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아쉬운 부분으로는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와 무단 횡단 금지 준수였는데요. 원주시는 점수가 낮았던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행 교통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라디오를 통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또 점수가 낮게 나온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단횡단 방지 펜스 확충 설치도 이어갑니다. 지난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빨간불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도 확충해서 무단횡단을 줄이고 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은 시내버스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배차 간격의 단축과 첫차, 막차, 운행시간 연장 등 전반적인 시내버스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데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관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혁기버스나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뭐 한 40년, 50년 전에 노선이 거의 뭐 그대로 바뀌지 않고 이제 좀 늘어난 그거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서 뭐 문막을 갈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뭐 너무 길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차 운전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버스 노선을 더 이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버스가 또 적자가 되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버스 노선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조금 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 조사 결과에선 좋게 나왔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버스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 원주시에 좀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시는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대수를 늘리고 노인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하면서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30번과 90번 노선 버스는 각 4대에서 6대로 늘어났는데요. 또한 원주시는 노인 시내버스 무료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79세 이상 시민에게 월 15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원주시의 교통환경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유물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사박물관 힐링 공방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의 정수민 학예연구사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정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시민들과의 생활 속에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역사박물관 힐링 공방을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박물관 힐링공방은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상설 전시 중인 전시품 위주의 월별 대표 유물을 선정하여 먼저 학예연구사의 강의를 통해 해당 유물의 기원과 역사, 제작 과정,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알아본 후 이와 관련된 다채로운 공예 체험과 연계하여 유물의 특성과 의미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네, 역사박물관 힐링공방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대상은 원주 시민, 그중에서도 성인 대상 기준으로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15명 선착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15명 선착순 모집이네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도 알려주신다면요. 네. 요즘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은 신선한 재미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색 공방 체험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역사박물관 힐링 공방 프로그램도 이러한 점에서 좀 착안이 되어서 박물관 소장품과 연계된 특색 있는 공예 체험을 통해 평상시 바쁘게 지내며 일상에 지친 시민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네,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잘 기획을 하신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 관심 보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참여 방법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15명 선착순 모집으로 이루어지는데 방문이나 전화 접수는 불가하시고 인터넷 접수로만 받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올려드린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문이나 전화 접수는 불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역사박물관 힐링 공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물관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박물관 소장유물과 연계된 특색 있는 공예 체험이라는 점에서 시민분들께 박물관다운 소소한 여유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역사박물관은 원주 지역의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미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여러 종류의 소장품과 원주의 문화유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문화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알아가시면서 일상에서 쉽게 쓰실 수 있는 나만의 공예품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시면 새롭게 환기도 되고 작은 즐거움도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시민분들이 원주 문화유산과 저희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사님 설명만 들어도 저도 참여를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유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역사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또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짧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역사는 단순히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많은 교훈과 실마리가 담겨 있는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을 명확하게 많이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사가 제시하는 올바른 방향성과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삶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역사는 사회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참고가 되어주거나 혹은 먼저 살다 간 역사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용기나 조언을 얻을 수 있거나 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개인의 삶이나 성취에 집중되기 쉬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또 현명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나 교훈을 되새기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물 또한 넓게 보면 한 시대의 문화가 투영된 사회적 산물로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좀 누군가의 마음이나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구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 정수민 학예연구사였고요. 2월 10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